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동굴입니다. 오늘은 이전 G70 가성비 옵션 고르기 영상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요청해 주셨던 GV70에서 가성비, 경제성 있게 옵션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가격, 즉 경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경제성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차를 뽑기 위해서는 신차를 출고하실 때 그 가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차를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 때 각각의 옵션들이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옵션을 100만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차를 되팔 때 80만원만큼의 보상을 받고 차를 되팔 수 있다면 결국 이 옵션은 20만원만 주고 이용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고르는 선택이 굉장히 경제성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차를 사기 전부터 벌써 되팔 생각부터 하냐라고 반론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를 구매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었고 제 말을 듣고 옵션을 고르지 않으셔도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결정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차종과 옵션을 고를 때는 본인 개인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차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오늘 영상은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네시스 정식 홈페이지에 있는 GV70 견적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옵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견적내기를 먼저 클릭을 하고요. 네,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사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가성비보다는 본인의 주행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평소 주행하시는 거리가 길고 연료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가 싫다. 그리고 디젤에 의해서 생기는 잡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SUV답게 디젤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 평소 주행하시는 거리가 짧고 소음에 나름 민감한 편이신 분들은 가성비 있게 가솔린 2.5 터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가솔린 2.5 터보보다 디젤 2.2가 250만원이나 더 비싸지만 실제 중고차로 되팔 때는 100만원 정도 아니면 100만원 조금 안 되게 이 정도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연료비로 이 250만원 차이를 극복할 만큼의 주행거리를 타지 않으실 분들은 가솔린 2.5 터보를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솔린 3.5 터보 이런 고출력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중고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출력 차량, 고가격의 차들은 그만큼 감가가 더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2.5 터보와 가격 차이가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경제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3.5 터보를 타고 싶으시다면 중고차 시장에서 이전 3.5 터보를 신차로 구매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를 한번 외치면서 한 100, 200만원만 더 주고 그런 고출력의 차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솔린 2.5 터보를 선택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륜인지 4륜인지 결정하는 옵션인데요. 애초에 GV70은 험로용이 아닌 도시명 SUV로 만들어진 차량이고 이런 터레인 모드 그리고 4륜 이런 것들이 오프로드를 달릴 때 도움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사실 제 영상을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4륜 옵션은 굉장히 중고차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인데 4륜을 선택하게 되시면 오히려 연비가 떨어지고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더 듭니다. 가격에 민감한 중고차 시장에서 4륜은 사실 2륜차보다 더 선호되지 않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격도 이 300만원에서 50만원을 인정받을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지비는 오히려 더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륜, 2륜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색상입니다. 가격 유지가 가장 잘 되는 색상은 당연코 흰색과 검정색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색상을 고르게 되면은 흰 검을 골랐을 때보다 중고차 시장에서 50만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빨간색, 파란색 같은 특별한 색상은 더 그 차이가 심하고요. 이제 제가 이전 G70 실물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네시스는 이 무광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들입니다. 하지만 가성비, 경제성을 생각했을 때 이 무광 옵션 굉장히 안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무광을 선택하는 순간
자동 세차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무광은 굉장히 약한 스크래치에도 굉장히 민감한데요. 무광을 선택하게 되면 차를 오래 타면 타실수록 스크래치는 유광 컬러보다 더 많이 나게 되고, 중고차로 되팔 때 당연히 딜러들은 유광보다 무광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70만원을 더 주고 무광 옵션을 선택하시겠지만 실제로 되팔 때는 마이너스 30에서 50만원 정도 가격을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더 감수하시고 고르는 색상이 바로 이 무광 컬러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무광 컬러들이 굉장히 예뻐서 이 부분은 본인이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성비 옵션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우유니 화이트 컬러를 선택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포츠 트림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바뀌는 부분들이 꽤 많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릴, 범퍼, 휠, 그리고 루프렉 부위에서 다크 색상이 첨가되게 되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더 화려하게, 퀼팅 패턴도 더 화려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GV70의 스탠다드 트림과 스포츠 패키지를 비교하게 되면 저는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패키지가 무조건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관 내관의 문제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가성비 있게 옵션을 고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멋진 스탠다드 트림을 선택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휠인데요. 스탠다드 트림에서는 다음에 보이시는 이 세 가지 18인치, 19인치, 21인치 휠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하실 때 무조건 휠은 가장 작은 걸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휠 크기가 크다고 해서 중고가로 되팔 때는 전혀 가격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21인치 휠 같은 경우는 연비에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예민한 중고차 시장에서는 거의 인정을 못 받거나 오히려 잘 안 팔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인치 휠을 권유드릴 거고요. 이번에 GV70에서 새롭게 적용된 물방울 타이어라고 불리우는 이 21인치 미쉐린 타이어 다크 스포터링 휠은 스포츠 전용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내장 컬러 및 재질입니다. 저는 G80, G70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장 컬러 및 재질은 두 번째로 비싼 색상 중에서 이 브라운 컬러나 버건디 컬러를 선택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으로 가성비로 가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블랙 또는 때가 잘 타는 베이지 색상보다는 개성도 있으면서 때가 많이 타지 않는 이 브라운 컬러와 버건디 컬러가 중고차 시장에서 조금 더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스탠다드 디자인과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에서도 64가지 앰비언트 라이트는 똑같이 발광이 되기 때문에 엄청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꼭 필요하다는 분이 아니시면 이 디자인 셀렉션 1에서 브라운 또는 버건디 컬러를 고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셀렉션 1을 고르게 되면 이 부분,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다 G매트릭스 패턴의 알루미늄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진정한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옵션을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이런 패키지들 있죠. 420만원, 720만원 이런 패키지들은 다 합쳐보게 되면은 가격이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쓸모없는 옵션들을 굉장히 합쳐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모두 필요하지 않은 옵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패키지로 산다고 해서 할인율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키지는 넘어가고 옵션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설명드릴 옵션은 파노라마 선루프인데요. 이번 GV70은 SUV답게 선루프의 개방감이 굉장히 넓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과연 경제성이 있냐 하는 부분인데요. 중고차로 되팔 때 파노라마 선루프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40만원 정도를 투자하시면 100만원 정도는 거의 나중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40만원을 주고서도 이 선루프가 도저히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옵션을 빼는 게 좋겠지만,
저는 중고가에서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라면 신차를 살 때 넣어서 이용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드릴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한번 사용을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많이 사용하는 옵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차나 제네시스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LCD 클러스터 부분에서도 내비게이션 정보가 여기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옵션을 130만원 더 주고 이 정보가 조금 위에 나온다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옵션은 중고가에서 거의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옵션은 컨비니언스 패키지인데요.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굉장히 쓸모없는 것들만 모아놓은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이건 운전자가 가장 편한 자세를 찾아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GV70은 이 전동 시트가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스스로 이 자세를 맞추면 되지 굳이 이 기계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자세를 맞춰준다?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동승석 럼버 서포트는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 조수석에 앉지 않고도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시트를 조절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이 옆에 있는 전동 시트로 직접 손으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정말 쓸모가 없고요. 그 다음으로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와, 이거는 운전자 신체 정보를 누르면은 시트 자세를 잡아준다는 건데 이건 정말 필요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동 시트로 자기가 조절하면 되고, 다음으로는 스마트 카드키. 그냥 차키 들고 다니면 되는데 이게 귀찮아서 굳이 110만원을 지불한다? 저는 정말 가장 영양가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중고가에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160만원짜리 하이테크 패키지인데요. 가장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옵션은 이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클러스터가 결국 FLCD, 그러니까 다 LCD로 바뀐다는 게 이 옵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옵션을 안 넣어도 이 절반 오른쪽 이상, 이만큼, 즉 8인치만큼은 LCD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옵션들이거든요. 기본 옵션에 내장 8인치 TFT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되죠. 이 전체가 LCD나 아니면 이 3분의 2, 그러니까 8인치가 LCD나 사실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왼쪽 이 정보는 속도계만 보이는 건데 이 속도계가 아날로그로 보이냐 디지털로 보이냐, 저는 거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진 않거든요. 물론 전체가 FLCD면은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이런 주행 모드마다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화려하게 변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중고가에서도 거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능형 헤드램프는 시골길이나 어두운 길을 갈 때 맞은편 또는 앞에 차가 있을 때 상향등을 알아서 꺼주는 그런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기능의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지능형 헤드램프를 켜고 시골길을 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인식을 못해서 상향등을 제가 쏴버려서 반대편에서 보복형 상향등을 맞은 적도 있고요. 결국 이 옵션에 의지해서 상향등을 계속 켜고 다닌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보이시는 전방 주시 경고 옵션은 여기 이 센서에서 운전자의 눈을 인식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알람 소리가 울려서 운전자를 깨워준다는 개념인데요. 솔직히 이건 진짜 컨비니언스 패키지만큼 쓸데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람 울린다고 해서 실제로 운전자가 엄청 깰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운 알람이 울리는 것도 아니고, 운전은 당연히 안 졸릴 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160만원 상당의 세 가지 옵션 모두 정말 필요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설명드릴 옵션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2가 되겠습니다. 이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GV70의 기본 안전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일단 기본 옵션들 보시면은 뭐가 엄청 많이 이미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랜저, 소나타 이런 차종들의 안전 또는 자율주행 관련된 옵션들은 이미 기본으로 GV70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적혀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는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및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거는 좀 뭔가 좋아 보이긴 해요. 또 운전이 초보이신 분들은 주차할 때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뭔가 특이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현대차나 제네시스 차 유저분들도 자동차 내비게이션보다는 티뱀이나 카카오 내비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옵션을 쓸 일은 거의 많지 않다. 서라운드 뷰는 조금 필요할 수 있지만 이미 기본 옵션으로 전방 센서, 후방 카메라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센서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옵션을 패스하도록 하고요. 여기 적혀있는 후측방 모니터는 후방 모니터가 아닙니다. 이건 주행할 때 깜빡이를 넣게 되면은 각각 좌측과 우측에 있는 차들을 보여주는 기능인데, 사실 백미러가 있는데 이 옵션이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 화면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이 화면에 비치는 차가 실제로 차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 옵션은 사실 자동차 처음 산 날 정말 신기해서 주차 한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 주차 너무 느려서 절대 이걸로 주차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접 스스로 주차하는 게 10배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옵션은 정말 쓸데없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으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GV70에는 이미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를 하거나 후진을 할 때 후방 쪽에 충돌 방지 보조는 웬만한 차에서 없는데요. 사실 이 옵션이 빛을 발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후진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저속으로 천천히 하시는 게 맞고,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까지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80만원짜리 패키지에서는 사실상 그나마 유의미한 게 서라운드 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라운드 뷰 때문에 18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발전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여기 보시면 기본 옵션으로 들어있습니다. 기본 옵션에서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그리고 교차로 대항차에 대해서 방지 보조가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옵션에서는 교차로 교차 차량, 그리고 추월 시 대항차,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물체들에 대해서 센서 몇 개 더 설치하고 다양하게 충돌 방지를 해주겠다 이건데요. 사실 앞에 옵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까지 들어있는 차, 외제차 다 합쳐서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 번이라도 이 옵션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면 이 150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비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기존 옵션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 운전 스타일 연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운전 스타일이 연동되지 않은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맞춰진 ASCC를 실행시켜주는 게 이 옵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운전자에 맞춰지지 않은 ASCC도 이미 충분히 쓸만하고 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사실 거의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곳, 들어오는 곳 이런 데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부분 티맵과 카카오 내비를 쓰고 차량 내비를 안 쓰기 때문에 이 기능이 필요가 없고요.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속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절대 기계에 의존해서 발을 떼고 있는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혀있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속도로에서 깜빡이만 넣으면 알아서 차로를 변경해준다는 점입니다. 이 옵션은 절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HDA 기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선만 바꿔주는 기능이고요. 차선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본인이 핸들을 잡고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바꿔야지, 주행할 때 계속 이 옵션에 의지해서만 차선을 바꾼다? 제가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여기 기본 옵션을 보시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즉 HDA, 이런 기본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 옵션들은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코드 더 넣고 150만원이나 더 받으려는 이 옵션은 정말 상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정말 번지를 하죠. 뭔가 이런 거 있으면 다 사고 안 날 것 같고 운전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는 다 소비자분이 직접 운전을 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적혀있는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는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돈 받으려고 한 줄 추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옵션도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후석 2열 관련된 옵션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2열 컴포트 패키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있는 옵션은 뒷자리 수동식 도어 커튼, 제네시스에서는 GV80만 전동식 도어 커튼이 들어가고 G80, GV70 모두 뒷좌석은 수동식 도어 커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존 공조자치, 그러니까 뒷좌석에서도 에어컨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런 좁은 차 안에서 에어컨 온도를 다 각각 조절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옵션은 정말 쓸모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뒷좌석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만약 소비자분들의 자녀분들이 굉장히 더위에 민감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뒷자리에 태울 사람이 있다. 근데 뒷자리 사람이 햇빛에서도 좀 예민하고 더위에도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70만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한 명 또는 두 명이서 차를 주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옵션 또한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이 옵션은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웃도어 패키지인데요. 요즘 차박이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옵션도 현대에서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고급 러기지를 깔아주는 거고 뒷좌석이 220V 파워 아울렛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거에 40만원을 쓴다? 저는 정말 관심 없습니다. 뒷자리 러기지 필요하면 애프터마켓에서 10만원 주고 사면 되고요. 뒷좌석에 굳이 220V 콘센트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노트북을 뒷자리에서 써야 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하시면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컨비니언스, 하이테크,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아웃도어 이런 것들은 중고차로 되팔 때 가격을 아예 인정받을 수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이시는 렉시콘 사운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정말 100원도 가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고민하실 수 있는 것은 빌트인 캠 패키지가 되겠는데요. 이 옵션을 고르게 되시면 차 시동이 꺼졌을 때도 지속적으로 블랙박스를 작동시켜서 차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문콕을 하고 도망쳤을 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옵션 또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블랙박스는 차를 구매할 때 딜러분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프터마켓에서 10만원, 20만원 주고 사제로 장착을 할 것이고요. 저는 사실 시동이 꺼졌을 때 이 70만원을 가지고 차라리 누가 문콕을 하고 도망친다면 그 흠집을 메꾸는데 지출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차량 보호 필름인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니 이놈은 결국 옵션을 하나도 안 고르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옵션은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그 이유는 이 차량 보호 필름은 일단 애프터마켓에서 장착을 하더라도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뿐더러 정품을 장착했는데 3년 6만 킬로의 보증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 보증기간이 G80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했던 옵션인데요. 45만원 자체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3년 6만 킬로, 사실 3년 6만 킬로가 지나면은 그 뒤로는 차에 대한 애정이 아무래도 좀 식다 보니까 흠집이 좀 생겨도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보호 필름을 보증을 해준다? 이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필름이 좀 벗겨져도 센터 가서 그냥 보증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려 45만원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이건 꼭 선택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옵션은 사이드 스텝인데요. 차에 탈 때 뭔가 계단처럼 하나 밟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옵션이고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거를 48만원 주고 설치를 한다? 그냥 저는 제가 업어드리고 태워드리겠습니다. 절대 고르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바닥 쪽 매트를 정품으로 깔게 되는 거죠. 러기지까지 해서. 이거 애프터마켓에서 10만원 안 합니다. 사제로 구입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옵션 선택을 마쳤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제가 선택한 옵션으로 이렇게 선루프가 달린 차량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가성비 있게 옵션을 고르게 되면 최종 가격은 5,235만원에 GV70을 신차로 구매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옵션을 지금까지 거의 고른 게 없어서 이렇게까지 깡통이면 제대로 탈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GV70의 기본 옵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실 겁니다. 기본 옵션들에도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안전장치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앞자리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스마트 키, 오토 홀드 이런 것들 또한 다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제네시스는 사실 깡통으로 사도 무방한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14.5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앞자리, 뒷자리, USB 단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지니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 또한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중고차로 되팔 때 거의 가격을 받지 못하는 옵션들을 넣어가면서 좀 비싸게 이 차를 탈 필요가 있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산차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경제성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GV70의 가장 적절한 가격은 5,235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측면을 가장 중시했을 때 그런 옵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참고 정도로만 이 영상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옵션을 고르면 나중에 중고가로 되팔 때 신차가와 중고가의 차이가 가장 적을 것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V70의 각각 어떤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어떤 옵션들이 가성비 있는지 설명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차를 구매하시는데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닥터 동굴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